다음 소식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윤리위 D-2 윤핵관 겨냥 나선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네. 대표의 이 정치적 생명이 달린 윤리위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요. 네. 그동안 침묵을 좀 이어오던 이준석 대표, 오늘 윤핵관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좀 꺼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최근 자신을 향한 당내 공격, 윤핵관의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대신 이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핵관들의 대표님 공격은 윤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만 보기에는 전혀 그런 징후가 없다.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다선 의원들도 있고 한데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한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윤리위 뒤에 윤핵관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겠지만 네. 윤리위가 지금 이렇게 자신을 어떤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누군가는 판단할 수도 있겠다. 사실상 윤핵관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네. 그러면서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다. 이런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한 징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 가장 최근에 이 오늘 한 얘기가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그런데 이 며칠 전에 저희 프레스룸에 나와서는 윤 대통령 생각이 윤핵관이랑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랑은 약간 좀 결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핵관 공격에 나선 이준석 대표 사실 최근까지 좀 침묵 모드였었는데 다시 공격 모드로 또 바뀌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좀 SNS 글도 줄이고 이렇게 네. 하면서 좀 침묵 모드를 이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윤리 징계 결정을 얼마 앞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인터뷰를 좀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이제 대표단 면담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또 근데 백브리핑을 생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인터뷰만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저 화면이죠. 그 백브리핑을 거부를 하고 이준석 네. 대표가 급하게 자리를 뜨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네. 오늘도 국회에서 행사가 뭐 있었지만은 이와 관련된 백브리핑은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뭐 보니까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하냐는데 여기에서 이 칼빼 들고 달려오는 사람 이 결국은 친윤계, 윤핵관을 지칭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칼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 윤핵관들 중에서도 아마 배현진 최고위원을 좀 지칭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최고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 보이콧 이유를 밝힌 게 네. 이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최고위 나가서 같이 앉아 있는 것 조금 거부감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네. 최고위를 거부를 했거든요. 네.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회의에 안 나온 거고 향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건 뭐 내 개인적인 판단이지 네. 어떤 다른 최고위원들과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배 최고 저런 입장에 이준석 대표도 네. 좀 반박을 했습니다. 최고위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네. 싫다는데 뭐라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 최고가 이준석 대표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누차했다. 제가 모든 자리에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야 하냐라며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 관련 혁신위 관련해서 사조직 관련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해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배현진 최고가 어제 그러니까 그 최고위 회의 보이콧을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오기 싫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근에 아까 말했던 그 사조직 비판을 네, 맞아요. 필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이제 혁신위는 사조직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지금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좀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앞서 들으신 목소리가 이준석 대표 오늘 오전에 한 이야기인데 네. 배현진 최고위원 이 인터뷰 뒤에 불과 몇 시간 뒤에 또 네. 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은 안 했다, 무리를 빚어서 송구하다 이 10글자면은 지금 해결됐을 문제인데 몇 달째 지금 끌고 있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기에는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이 너무 아쉽고 가혹할 거다. 해야 할 말만 하시라면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다시 한번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 지금 신경전이 뭐 주거니 받거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최고위원만 이준석 대표랑 좀 각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호정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 혁신위 관련해서 사조직 발언을 하면서 이 날을 세웠던 이 친윤계 김정재 의원입니다. 이 대표의 네. 태도를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무서울 때도 있다. 이 당 대표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조금 더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최근 계속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대표도 그렇게 마음의 근육을 쌓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마음 근육을 쌓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은 어렵고 이 토사구팽을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금 토사구팽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남의 당 얘기를 저분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전 뭐 맞을지 우선 그게 첫 의문이고요. 네, 내일이죠? 7일 모레인가요? 모레요. 예, 7일 윤리위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만약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가 내려진다면 당원으로서의 자격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대표직 행사를 못 한다 이러는데 어떤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느냐 저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정말 나쁘끄러운 무슨 성상납인지 성접대인지 이런 거와 관련한 게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그건 대표직을 더 이상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건 정치적인 걸 넘어서 다른 형사적인 또는 도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만약에 징계가 내려진다면 그러면 토사구팽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했던 목적 지향점에 기여를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토끼를 그냥 삶아 먹어버렸다. 뭐 이런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고사성어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삼는 주체는 국민의힘 당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장 정점에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유로 과연 징계 조치가 내려지느냐.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면 네. 그게 저는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7일까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침묵 모드로 가는 거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7일 있을 이 윤리위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토사구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좀 판가름하게 되는 이 잣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윤리위에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 성접대 의혹 관련한 거 말고 보니까 또 다른 게 또 이 제소가 됐어요. 네, 한 시민단체가 어제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에 추가 제소를 했는데요. 네. 앞서서 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면서 첫 번째 제소를 했고 이후에 이 당 정무실장에 네. 대해서 징계가 개시된 이후에 절차상 위반인 것처럼 호도했다라는 이유로 두 번째 제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안철수 장제원 의원을 간장으로 부르며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세 번째 제소를 낸 상황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이 다음 주에는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는 SNS 글을 올려서 이 말이 이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비유하는 말이다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앞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비판도 본인의 이름, 실명을 내걸고 한다라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맞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윤리위에 지금 추가 제소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어디 하나 지금 쉬운 구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단순히 의혹만으로는 징계를 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으로 하태경 의원이 있는데요. 지금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네. 윤리위가 여론으로 마녀 사냥하듯이 징계를 때릴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승리의 최대 공신이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런 식의 처신은 불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두고 키맨이 권성동 원내대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가 신속보다는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향후 윤리위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종섭 위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속보단 정확이 더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 내일 모레 있을 이 7일 윤리위에서 최종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권 원내대표의 의견인 거죠. 어차피 네. 윤리위는 이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네. 뭐 그런 부분을 권 원내대표가 시사했다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권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가서는요 어떻게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이 세력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네. 지난 대선 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른바 세대 연합론에 의해서 네. 정권을 잡았습니다. 2030 플러스 6070. 네. 이 세대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세대 포이론에 네. 근거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어쨌든 2030을 일정하게 세를 획득하면서 대선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권 원내대표로서는 이준석 대표와 이제 여러 가지 뭐 행태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정확하게 지금 제기된 문제가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결론이 안 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당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가 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속과 정확 둘 다 중요하고 그 둘 중에서 따지면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네. 정확하게 징계를 한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을 권 원내대표가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좀 더 나아간다면 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지금 이 부각이 되는 것은 집권 초에 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집권 세력이 집권 여당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는 이제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이 청년 리더로 이준석 대표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또 이 사람이 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두 청년 리더가 계속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민주당 비대위가 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까지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당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했었는데 김현 기자, 네. 출마를 강행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대위 결정이 나온 지 한 10시간 정도 뒤에 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 전당대회 출마를 좀 강행할 것 같은 비대위 결정에 불복할 것 같은 글을 하나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요. 지도부와 이재명은 무엇이 두려운가? 이재명 의원을 언급을 했고요. 네. 27세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전 기성 정치인들 다 퇴진시키는 거라고 믿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 뭐 일단은 좀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불복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이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의 제2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이미 AR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그때 당대표격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이제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로. 거고요. 그래서 유권 해석을 좀 다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유권 해석을 명확하게 좀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 날 비대위원장에 앉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편에서는 윤 의원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당 결정 따른다고 하더니 결정하니까 또 왜 안 따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양쪽에 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디가 맞는 그러니까 걸까요? 임명직으로서 비대위원장 그건 뭐 당내 의견 결정에 따른 쉬운 취임이죠. 네. 그 박지원 위원장 역할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나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찌됐든 역할을 했던 토끼를 그냥 삶아버리겠다라는 일부의 시도가 있어요. 네. 그러나 선출직으로서의 권한 이거는 해석의 문제라면 이게 이제 거의 정당에서의 대표성의 문제인데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이 정통성 시비 아니겠어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27살의 이 박지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을 네. 제대로 수용하느냐.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잠깐 썼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걸로 끝난다면 네. 민주당의 미래는 정말 어두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과연 뭐 세대 아까 대립, 세대 포이론 이런 걸로 국민의힘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민주당은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가 그래도 남아있게 하는 데는 박지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네. 역할을 저는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걸 떠나서 정말 팬덤 아니면 일부의 열혈 맹목적인 지지 이것만으로 정당이 과연 외연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냐. 박지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앞으로 어떤 입지를 하도록 민주당이 보장을 하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지원 전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뭐 지도부 이재명 뭐가 두렵냐 이재명 의원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 기자, 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출마를 못하게 이 불허한 비대위 결정 뒷배경에 결국 이재명 의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자신이 이제 당대표 선거 나가겠다 출마 변심을 밝힌 뒤에 네.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 이 김남국 의원이 자신을 계속해서 맹공격을 펼쳤다 이런 이유입니다. 네. 자신을 이 출마를 허락하지 않은 이 비대위 결정이 나왔고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김남국 의원도 자신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당의 결정에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의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주장도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혹시 그러면 비대위에 어제 이 결정 뒤에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제가 방송에서 출마 결심을 밝힌 뒤에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의원님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그럼 이재명 의원은 왜 위원장님의 당대표 경선을 그렇게 불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거는 좀 이재명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리고 이미 사실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시기도 전에 당대표가 될 거라고 거론이 되고 있고 다들 어대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최측근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의원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최측근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재명 의원 뜻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전대에서 논란이 되는 게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것만이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어제 저희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이 전당대회 룰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김영 기자. 네. 오후에 비대위에서 약간 좀 변경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 전준위에서 제기한 이 룰을 비대위에서 바꾼 건데요. 네. 이 룰을 짧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예비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준위에서는. 근데 이 비대위에서는 다시 본안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대위와 전준위 간에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안규백 전준위원장 오늘 전준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지금 안규백 의원이 밝힌 이 사퇴 이유도 살펴보면은 네. 이 전준위에서 이 룰을 바꾸면서 비대위와 전혀 교감이 없었다. 사퇴 이유를 밝혔고 네. 사퇴를 사퇴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네. 왜 생각 안 해봤겠냐.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사퇴 이유를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비대위도 좀 반박을 했습니다. 당초에 네. 전준위가 이 비대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밝혔고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 여론조사 30% 전준위의 안을 폐지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일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거다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6일 열리는 당무위에서 좀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비대위가 여러 가지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결국 결론은 내일 있을 당무위에서 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